자, 오늘은요 제이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되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홍철님 이거 데이터 타입은 제이슨으로 갈 거고요, 이 제이슨에서 해당 키에 대한 값을 참조해가지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될 텐데 그 제이슨을 오늘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이라고 했을 때 이 제이슨은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 교환 형식이에요. 만약에 면접관이 제이슨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데이터 교환 타입이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 교환 형식, 이게 올바른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 등 여러 언어에서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쓰이고요. 객체 문법 말고도 단순 배열, 문자열도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 교환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요, 키와 밸류, 키 땡땡 밸류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제가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입니다. 어떤 중괄호 안에 name 땡땡 키죠. 그리고 큰돌이라는 값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이름은 큰돌이고요. 나이는 30. 나이는 30이라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보통 이제 한글로 된 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name이라고 하고, 그리고 name은 큰돌이죠. 큰돌이고, 나이는 age죠. 30. 이런 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 name 큰돌 이렇게 치시고요. 그리고 age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트링 땡땡. 자, 지금 보시면은 쌍따옴표 땡땡 하고 들어가는 거는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냥 넘버 타입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중복된 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name 하고 예를 들어서 king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만 살아남습니다. 이것만. 자, 실제로 또 마지막 키 값만 남는지는 제가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fs, 파일에 관한 모듈이에요. 이 모듈을 기반으로 파일에 대한 읽고 쓰기 등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패스, 네,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파일을 읽어서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const fs라는 모듈을 require fs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불러온다. 패스라는 모듈을 불러온다. 그리고 이 모듈의 메서드를 쓰는데 read file sync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파일을 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앞서서 만들어 놓은 a.json이라는 파일을 읽는 겁니다. 읽어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json parse a를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jso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json이라는 파일. 이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js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json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 진영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로 만약에 이 파일을 기반으로 어떤 로직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json을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때 쓰이는 게 바로 json parse라는 어떠한 함수인 겁니다. 그쵸? 네. 만약에 여러분 이 json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이썬에서도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파이썬에서는 json load라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는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써요. 그냥 이 json이라는 파일을 이 언어에서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json이라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써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여러가지 로직을 구현하는 거고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는 어떤 객체로 변환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마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예시로 든 거는 자바스크립트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json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콘솔 로그 출력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node a.j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큰돌과 킹을 했는데 이렇게 name이 중복이 되니까 마지막 것만 살아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키는 오로지 하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키 큰돌 age 30. 이름이 큰돌이고요. 나이가 30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괄호 열고 기 땡땡 밸류, 기 땡땡 밸류, 이렇게 이제 콤마 치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게 가능해요. 뭐냐면은 사람이 이 person이 두 명이에요. 큰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 name은 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age는 30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데이터. 나는 큰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양이라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쓰는 재료용은 바로 배열이죠. 그렇죠? 똑같이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괄호 치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뷰티 파일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든 이 객체가 하나요? 두 개요? 두 개를 담을 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제이슨 어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이슨에서 나는 이 첫 번째 요소, 0번째겠죠? 0번째 요소의 name에 해당하는 큰돌이라는 값을 뽑고 싶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배열에서 0번째 요소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참조하는 건 아시겠죠? 만약에 1번째 요소를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일단은 0번째 요소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큰돌 A30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부분, 이 name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큰돌이라는 value를 끄집어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점 하시고 nam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돌이 뽑혀져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콤마 name이었죠.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되는 거예요. 대괄호 치고 땡땡 name 땡땡 이렇게 하시면은 큰돌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이슨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재기적으로 구현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age에서 사실은 얘가 first name은 주고요, last name은 홍철이라고 할게요. 그쵸? 자, 이렇게 재기적으로 이거 안에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중괄호 치고 기 땡땡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끄집어내냐면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자, 제가 이 부분을 끄집어내 볼게요. 이 부분. 자, 어떻게 하냐면은 name에서 first name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솔직히 얘는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주라는 게 잘 뽑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여러분 키에 해당하는 발리를 뽑고 싶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콤마 네임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데이터 교환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 데이터라는 건 뭘까요? 데이터는 사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측정에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경주빵을 좋아하거든요. 홍철이는 경주빵을 좋아한다.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의 사이즈를 쟀더니 이게 10cm다, 15cm다 이런 것도 사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들, 예를 들어서 30에서 40 연령대에서는 남자가 8명, 여자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인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교환할 때 형식이 바로 제이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어비스라는 회사는 엄격해가지고 무조건 야, 양다리 우리 이거 데이터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비스라는 양식에 맞춰서 줘야 돼. 야, 그냥 메모장에 끄적끄적 거리지 말고 양식에 맞춰서 줘야 돼 라고 합니다. 주대리가 양다리한테 시킨 거죠. 자, 이 양다리는요, 그 말을 듣고 어비스라는 양식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컴퓨터도 똑같대요. 컴퓨터도 어떠한 데이터를 교환할 때 그냥 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야, 우리 그냥 제이슨이라는 양식에 맞춰서 주자 라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교환 형식이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교환 형식이 바로 제이슨이다. 이 제이슨은 하나의 양식과도 비슷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여러 언어에서도 쓰이는데 여러 언어에서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객체, 해시테이블, 딕셔너리 등으로 변환되어서 쓰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독립적. 제이슨은요, 여러 가지 언어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독립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요, 버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죠. 에크마스크립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 3에서 5, 6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언어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파이썬도 똑같아요. 파이썬도 2.7에서 막 지금은 3.11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죠. 이것과 이 제이슨은 독립적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업데이트를 했다고, 파이썬이 업데이트를 했다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서 이 제이슨의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독립적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독립적인 제이슨을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써야 돼요. 왜? 자바스크립트의 세계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는 그냥 제이슨을 쓸 수가 없어요. 제이슨 parse라는 걸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파이썬은 똑같아요. 이 파이썬은 제이슨 로드라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이슨을 읽어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제이슨 parse를 통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런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해당 네임이 주라면 나는 CNT를 풀풀할게. 그리고 CNT를 출력하는 어떤 로직을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로직이죠. 이거는 이제 CNT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형, 변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CNT를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네,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어떤 로직인데 이런 식으로 해당 제이슨의 어떤 값을 기반으로 어떤 로직을 구축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제이슨 parse.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되냐?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제이슨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 제이슨을 제이슨 로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파이썬 딕셔너리로 만들어줘요.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name, 큰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당 키에 대한 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이썬 3 이렇게 하면은 큰돌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세계에서는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요, 이 제이슨은요, 단순 배열이나 문자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뭔 뜻이냐면요. 자, 이거 제이슨 파일이죠. a.json, 제이슨이라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이슨 파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vs 코드 깔아가지고 그냥 b.json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은 쉽게 테스팅이 가능한 거고요. 자, a.json이라는 파일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name. 원래 제이슨은 이거였잖아요. 이거.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제이슨이에요. 이렇게 해도 표현 가능하고요. 단순 문자열인 큰돌 is king got general. 네. 이것도 제이슨이에요. 이거 오류 안 납니다. 제가 이거를 제이슨 parse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류 안 나죠? 제대로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안 씁니다. 보통 제이슨은요, 이렇게 키 발류 형태로 쓰이고요. 이런 식으로 키 발류 형태가 여러 개인 제이슨 어레이 형태로 쓰이거나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제이슨 어레이 또는 제이슨 오브젝트로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브리 OST 리스트라는 어떠한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작품명은요, 마녀배달부 키키고요. 노래는 따스함에 둘러싸인다면. 작품명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고요. 노래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거를 제이슨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지브리 OST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거를 한번 데이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작품명은 name
이고요. 노래는 송이라는 키를 가진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이슨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지브리 OST 리스트 안에 지금 두 가지의 송이 있는 거죠. 네임, 작품명은 마녀배달부 키키. 그리고 송, 따스함에 둘러싸인다면. 네임은 하울이 움직이는 성, 송은 세계의 약속. 세계의 약속.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러한 제이슨을 제가 이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을 끄집어내고 싶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0번째. 그리고 이 첫 번째 네임에 해당하는 이 마녀배달부 키키를 끄집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마녀배달부 키키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제이슨은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스트링, 얘도 스트링, 얘도 스트링, 얘도 스트링. 네임은 무조건 스트링, 문자열에 들어가야 되고, 송도 무조건 문자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제이슨은 느슨한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문자열이지만, 얘는 넘버로. 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은 또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스키마를 구축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타입인 거예요. 타입.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어떨 때는 네임이 스트링이고요. 어떨 때는 네임이 넘버로 들어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타입 체킹이라는 어떤 로직이 또 필요하겠죠. 또는 어떤 로직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의 타입은 이렇게 들어올 거야 라고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지브리 OST 같은 경우는 네임은 스트링, 송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입이 있었죠. 얘는 문자열이고요. 얘도 문자열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 주고받는 이 데이터의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물론 이 송, 스트링 또는 넘버 이렇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좀 제껴두고 일단은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키마, 이거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거는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숫자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큰돌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아령과 바나나입니다. 자, 근데 아령 같은 경우는 웨이트, 이 무게는 10kg고요. 피처, 모양은 육각형이라는 그런 아령을 좋아해요. 바나나는 초록색이라는 바나나를 좋아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표현을 했다라고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네임은요 큰돌이고요. like 안에 아령과 웨이트 피처, 이러한 속성. 아령에는 웨이트, 이 무게는 10kg, 이 모양은 육각형이라는 이런 프로퍼티들이 담기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담기는 겁니다. 이 아령이라는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는 뭐 아령, 이렇게 네임은 아령이고 얘는 웨이트 10kg, 얘는 피처는 육각형,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이러한 제이슨이라는 타입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이슨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와 유사해요. 유사한데 undefined나 메소드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요, 얘는요 어떠한 객체를 표현할 때 A라는 키를 가진 메소드, 이렇게 함수를 제가 만든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 1을 출력하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B라는 키에다가는 undefine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에러 하나도 안 떴죠? 그쵸? 이걸 그냥 제가 콘솔 로그 A를 찍으면은 잘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요, 제이슨의 타입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죠? 타입이 아닌 겁니다.
제이슨은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와 다릅니다. 유사하지만 달라요. 이러한 undefined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가 들어가냐? 문자열 1, 2, 3 뭐 네임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숫자 들어가요. 숫자 들어가고 널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true or false 이런 불리언 타입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객체 이렇게 제가 재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B는 1. 조금 더 제가 좀 심화시켜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제이슨이에요, 그쵸? 이거 제가 한번 불러오게 해볼까? 이거라는 제이슨을 만약에 제가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휘리릭. 지금 보시면 이거죠. 이거를 봐요. B. 자, 그냥 제가 조금 더 상용적인 네임이고요. 얘는 송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바이크라고 해볼게요. 자, 네임. 그리고 이 송이라는 객체.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되게 힘든 그런 데이터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객체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배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열이 제이슨 어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는 1 그리고 B는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name이라는 프로퍼티 안에 지금 0번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배열의 0번째는 대괄호 치고 0 콤마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싶으니까 A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수, 넘버, 문자열, 스트링, 그리고 참거짓, 불리언, 배열, 어레이, 객체, 오브젝트, 널이 제이슨의 타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뭐? undefined, 메소드 등을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슨의 직렬화, 역직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렬화는요, 외부의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술이고요. 역직렬화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자, 참고로 아까 제가 제이슨 parse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deserialization, 역직렬화를 제가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이슨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죠. 제이슨이라는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라는 세계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 사용되는 게 뭐 제이슨 parse다 라고 했죠. 그리고 파이썬으로 갔을 때 이 파이썬의 세계에서 파이썬 세카이에서는 딕셔너리로 이렇게 변환해서 해야 된다. 그냥 제이슨으로는 못한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로직을 짜요. 이런 결과물을요 파이썬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근데 제가 그냥 제이슨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러한 데이터를요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바로 그냥 딕셔너리로 변환 못합니다. 이렇게 제이슨을 통해 가지고 넘겨야 돼요. 즉 다른 외부의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렬화 과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의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직렬화다라는 건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제이슨 스트링즈 파일을 통해 가지고 직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제이슨 스트링즈 파일을 통해 가지고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문자열. 그럼 이 문자열을 기반으로 제이슨이라는 걸 만들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외부의 시스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자열을 이렇게 파이썬에서 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딕셔너리로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쵸? 이 제이슨을 기반으로 제가 뭘 한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deserialization, 역직렬화. 제이슨이라는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내부,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역직렬화를 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a.json 파일을 읽고요. 그리고 제이슨 parse를 통해서 역직렬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켰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직렬화를 해볼게요. 다른 외부의 시스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차이를 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자, 봐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고요. 이거는 단순 문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타입을 찍어볼게요. 자, 타입 오브는 해당 변수가 어떤 타입을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오브젝트고요. 얘는 스트링이죠. 이렇게 스트링으로 만들면은 어떤 파이썬에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문자로 넘겼어? 그러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다시 우리는 직렬화와 그리고 역직렬화를 배운 거예요. 직렬화는 뭐예요? 다른 외부의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이트 형태로. 자, 제이슨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제이슨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계열에서는 제이슨 parse라는 걸 통해서 내부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에서 어떤 로직을 수정하고요. 이거를 외부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이슨 스트링즈 파일을 통해 가지고 직렬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역직렬화, 이게 직렬화입니다. 이게 직렬, 그리고 이게 역직렬. 이러한 걸 기반으로 이렇게 직렬화가 되어 있는 외부의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기반으로 파이썬이라는 세계에서 불러와가지고 얘에서는 딕셔너리라는 걸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제이슨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제이슨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 등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에 정말 좋고요. 주로 API의 반원 형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정 파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업비트의 API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업비트의 API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요청을 보내면요, 이 요청에 대한 값이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쭈르르륵 확대를 해보면은 마켓은 KRW BTC, 마켓이라는 키에는 이러한 값이 있어. 코리안 네임은 비트코인, 잉글리시 네임은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제이슨 어레이 형태로, 배열 형태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배열 안에 이렇게 객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노드.js로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npm install 이런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express라는 어떤 모듈을 설치를 해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 패키지 제이슨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press가 설치가 되어 있어. 이 버전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어떠한 설정, 이러한 모듈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제이슨 확장자를 쓰는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API의 반원 형태거나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정 파일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이슨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